네, 제가 이제 조금만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 증상을 정말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해도 일반 국민들이 이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어떤 원리에서 나오는 건지를 알지만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쉬운 예를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예를 롤 용지를 어디에서 우리가 주로 보느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뭐 식당에 가서 뭘 구입을 하면 영수증을 다 받거든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 마트에 가서도 받고요. 택시를 타도 이제 택시는 요즘도 또 롤 용지로 그 영수증을 또 받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이 영수증을 받을 때 치킨 시켜 먹을 때도 이런 걸로 받습니다. 그렇게 영수증이 나오는데요. 영수증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영수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수증이 이제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겹친 게 앞에 글자만 보이는 게 아니고 뒤에 글자도 같이 보이게 글자가 이제 투명한 거죠. 네. 앞에 영수증 내용과 뒤에 영수증 내용이 겹쳐가지고 이렇게 인쇄가 된 적을 본 적이 있느냐?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6천만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하루에도 이 영수증을 뭐 한 개,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영수증을 뭐 받는 분도 있고요. 영수증을 식당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루에 수백 장씩 발급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앞에 있는 글자도 보이고 뒤에 있는 글자도 보이는 이런 상태로 하단이 이렇게 된 상태로 대한민국 역사 이래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롤 용지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본 적이 있는지, 이런 영수증을 본 적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능성이, 선관위가, 몇만 장 뽑다 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면요. 정말 안타깝게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지. 몇만 장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앱슨 롤 프린터 가지고요. 몇만 년을 뽑아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롤 용지의 특성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거 국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한 명이라도 있으시면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앞에 글자도 보이고 뒤에 글자도 보이고 다른 영수증에 겹쳐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된 상태로 인쇄가 된 여기 롤 용지, 여기 인쇄 영수증 발급하는 기계, 여기에서 이렇게 된 것을 단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얼핏 듣긴 했는데요. 이걸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 이제 가위로 자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봉투 자동 절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절단할 경우에 이제 만 장당 몇 개 정도는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10만 장이든 100만 장이든 1000만 장이든 직접 그렇게 계속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데요. 예. 이게 이제 양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나온 거는 인쇄업자가 이야기할 때는 양쪽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제 칼날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딱 저렇게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날로 이제 전체를 자르는데 칼날에 약간의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딱 그 부분만 덜 잘리게 돼 있는데요. 딱 이렇다고 합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투표를 할 때 커플이 같이 투표를 하면은 꼭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투표소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분리해서 했을 겁니다. 애초에 프린터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리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붙은 면을 좀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게 프린터가 나온다면 프린터가 이렇게 나온다면 하단과 상단이 붙어야 되거든요. 윗부분이 나오고 밑부분이 나오고 줄줄줄 롤로 나오니까 예.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겹쳐 있는 부분이 옆에 붙은 겁니다. 개표 현장에서도 아마 이거 분류기에 들어갔으면 재투입 대상으로 토해져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성북군가요? 이렇게 종이를 떼는 모습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장면. 네. 자연스럽게 떼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떼신 분이 김의성 씨인가요? 개표 사무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익숙하게 아주 많이 떼본 것처럼 뗐는데요. 그걸 놓고 이제 보더라도 투표소도 마찬가지고 개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현장에서도 이게 다 분류기를 지나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당일날 개표 현장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갔다는 것밖에 말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위 아래 이렇게 됐고요. 측면도 있었죠. 측면. 네, 프린트가 롤 프린터에서 좀 덜 잘렸다. 예를 들어서 날이 무뎌져서 덜 잘렸다라든지,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만, 투표소에서 다 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프린터와 롤 용지를 썼을 때의 현상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들인 거죠. 저는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좀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장이 별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다. 만약에 사람 인자 도장이 아니고 별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러면 개표를 계속 진행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진행을 안 했겠죠. 이거 너무 이상하다 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접착제도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오는 것도 별 모양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거기에 참석하신 법원 직원들이나 대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불량이다, 약간 부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점이 있을 텐데 이 그 한계점이라는 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거는 부실이 아니라 말도 안 그러니까 100%인 거죠. 99%도 아니고 100%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이건 마치 별 모양의 도장에 찍힌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꾸준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숫자만 세는 것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다. 이게 너무 좀 화가 많이 나는 일입니다. 이 위에 있는 종이의 뒤쪽을 보면은요 아주 얇게 찢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 세로 가로 세로로 찢겨져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얇게 포를 뜨듯이 뭐 마치 그 횟집에서 사시미로 뭐 회 뜨듯이 이렇게 얇게 좀 찢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뒤에 이게 완전히 맞붙는 부분에 뒤쪽에 QR코드가 있거든요. 두 장이 붙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QR코드, 지금 보이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인식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날 이제 그 QR코드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QR 검증은 아니었어요. QR코드의 1년성 확인만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법원에서는 QR코드가 1번부터 끝번까지 중복이 없었고 빠진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QR코드는 뭔지 이걸 만약에 QR코드를 인식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중복이 나올 거라고 상당히 강하게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접착이 양쪽으로 된 것은 제가 인쇄업자에 가서 제가 직접 표를 대량으로 인쇄하면서 이걸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이걸 작업한 곳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쇄하다가 이런 일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건데 이거 인쇄업자들은 이런 인쇄물의 상태를 보고 그 인쇄를 한 곳의 환경이 어떤지까지도 다 아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것만 하시던 분들이니까 이제 그런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뭐냐 급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급하게 했다. 급하게 한 데다가 검수도 제대로 안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급하게 했느냐?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접착제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일 위에 있는 112라고 된 글자가 있는데요. 그 110이라는 글자 옆에 아래 위로 조정하는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게 화살표. 예. 수치 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 2mm는 수치 조정이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네. 예. 근데 이걸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 잉크젯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잉크젯이라는 게 잉크젯 특성이 뭐 레이저랑은 좀 전혀 다른데요. 이게 그 잉크 헤드가 이쪽으로 갔다가 왕복을 하면서 잉크젯 프린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프린터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일부 고가의 이제 잉크젯 프린터는 끝에까지 인쇄가 되는 일부 기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잉크젯 프린터의 헤드 이동 방식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일반적인 잉크젯 프린터는 끝을 인쇄를 하지 못한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끝까지 인쇄를 해버리면요. 잉크 헤드가 밖으로 벗어나거든요. 그럼 다시 들어갈 때 종이가 이렇게 씹힙니다.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옆에 여백을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백을 어느 정도 두고 헤드에서 잉크가 사출되는 그 부분이 벗어나지 않아야 왔다 갔다 해도 이제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측면에 이거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왼쪽에 지금 화면상에 크게 보이는 화면상에처럼 바짝 붙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헤드가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종이가 올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옆에 접히거나 이제 눌리는 이게 뭔가 흔적들이 남습니다. 꾸겨지든지요. 꾸겨져서 프린터가 아예 고장 나버리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인쇄가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제가 인쇄소를 직접 갔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이 인쇄 투표지를 디자인을 다 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도장이 다 다릅니다. 도장이 어떤 건 1번 찍혀있고 다른 건 찍혀있는 게 있는데 QR코드도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쇄를 하려면 QR코드가 다 각각 다르게 안 되지 않냐? QR코드는 이렇게 이제 대량 위조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다 뚫려버리는 겁니다. QR코드는 이렇게 대량 인쇄를 해도 QR코드 각각 다르게 인쇄를 할 수가 있고 QR코드는 위조 방지를 위해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직접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인쇄를 하다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예, 중간에 걸리는 일이 흔한 일이었고요. 중간에 걸리다 보니까 배춧잎 투표지 같은 중복으로 인쇄되거나 뭐 찍혀 들어가거나 이런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예, 흔한 일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실제로는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제록스 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HP 사것을 썼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전문가 견해를 봤을 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여기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겠는데요가 아니라 처음 나온 말이 이 업체에서 그 일을 하지 마시고 거래처를 좀 바꿔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쇄냐 아니냐를 구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쇄는 일단 맞다. 인쇄는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제 손님들이 이제 만족을 하겠느냐. 자기들은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주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하면은 이런 사람이 안 나올 텐데 이상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건 재단기입니다. 이제 인쇄하고 재단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좀 자주 헷갈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인쇄라고 하지만 인쇄에는 재단이라는 이 별도의 업무가 이제 이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재단기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아래쪽에 보면요. 이게 빨간색으로 막대기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재단목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봤던 거는 재단목이 파란색이었는데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단목이라는 이 부분이 닳거나 여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렇게 그 옆이 덜 잘리는 이바리가 나온다 이런 거고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원래 이렇게 대량 인쇄가 되면 안 되는 사전투표용인데 이게 제가 이제 의뢰를 해서 물론 이걸 또 성관이가 또 트집 잡아가지고 왜 투표지 위조하냐고 할까봐 견본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이제 위에 견본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분류기를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 네모를 쳐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쪽에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된 그 두 칸의 투입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100장이든 200장이든 정확한 그 매수는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이제 넉넉한 용량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1번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1번이 들어가는 동안 또 2번에서 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 투입구 1, 2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넣게 되는데요. 이러면 그럼 들어가면서 1번으로 가고 2번으로 가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도장이 이상하게 찍힌 거 그런 것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10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찍힌 오류가 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저도 이제 이 역할을 그때 가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름이요. 재투입 대상 투표지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인식표 투표지라고 하더라고요. 미인식. 이게 어떤 거냐면은 종이가 연속으로 2장 겹쳐서 들어가면 다 이쪽으로 다 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재검표 영상을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개표 영상을 제가 많이 봐서 아는데요. 이거는 한 200~300장 중에 한두 장 정도 나옵니다. 이쪽으로. 그러니까 연결해서 이게 한 장씩 들어가야 되는데 연결해서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는 한 장씩 나오진 않습니다. 2장이나 3장씩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겹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표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 QR코드 같은 게 겹쳐가지고 얘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를 해서 보낼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토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빼가지고 이제 다시 집어넣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장에 개표 현장에서는 여기서 토해 나온 걸 빼서 다른 표들이랑 같이 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걸 뺀 걸 몇 장 남아있는 걸 몇 장만 집어넣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재검표를 할 때는 이걸 100장 단위로 꼭 정해지도록 넣습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간 게 100장 단위로 묶였는데 100장이 제대로 잘 묶여 있는지도 같이 숫자도 확인을 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100장이 맞는지도 꼭 확인을 했어야 됐던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개표 현장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00장을 집어넣는데요. 제가 이거 머리로 기억을 합니다. 평균 15장이 다시 토해져 나왔습니다. 100장이 들어가는데 평균 15장이 나왔고요. 제가 눈으로 계속해서 확인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20장이 나왔습니다. 100장 중에 20장이 이쪽으로 다시 토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5장이고 적을 때는 10장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이걸 20장이든 15장이든 이거 옆으로 토해져 나온 걸 빼잖아요. 빼서 다시 넣거든요. 다시 넣으면은 또 이게 개수는 줍니다. 개수가 뭐 15장이었다가 13장으로 되고요. 또 집어넣으면 또 10장이 되고요. 이렇게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개수를 재봤는데요. 제가 총 8번까지 다시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때 이 재검표 때 어떤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저도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만약에 재검표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겠는데 제가 이거는 꼼꼼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뭐냐면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얼마나 걸렸는지를 그리고 표는 몇 장이었는지를 꼼꼼하게 다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일이 좀 많았거든요. 당일을 계속 깠기 때문에 당일 투표가 많았는데 사전 투표는 그 숫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만 사전 투표는 한 곳에서 까면 그 표 숫자가 개수가 많아서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당일 투표를 1400장, 1800장 그리고 1500장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사전 투표는 그 양이 동으로 전체가 합쳐지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숫자가 많았다는 건 이해하지만 너무 시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작 시간, 끝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얼마나 걸렸는지를 제가 시간을 역으로 계산한 다음에 이 투표지를 해서 그러니까 분당, 1분당 몇 장을 분류해냈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뭔가 걸리면은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참관자들한테 이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개표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당일 투표는 크게 문제가 없이 좀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의 100장입니다. 109, 81, 100, 99, 83.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100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수작업 다 포함해서요. 1분당 100장을 판단을 해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근데 사전투표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그 재투입 대상으로 계속 토해져 나와가지고 진행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법원 직원들이 요령이 좀 생겨가지고 이 묶음을요. 이렇게 종이 이렇게 좀 이게 뭐 아실 겁니다. A4 용지 새로 넣을 때 왔다 갔다 조금 흔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흔들고 낫땅을 짜라락 좀 펴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조금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빨라진 게 지금 이겁니다. 지금 속도가 빨라진 게 절반도 안 됩니다. 분당 4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분리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소비가 됐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용지를 분류하는 이런 비슷한 이 기기를 만지는 사람과 아니면 또 인쇄 쪽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정해진 규격의 종이보다 더 두꺼운 종이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0g짜리의 두께인 것은 저도 정말 상당히 강하게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무게는 달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기술이 안 좋기 때문에 100g짜리를 만들었는데 무게는 100g인데 압축하는 뭐 어떤 기술이 떨어져서 두께는 두껍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g에 상당하는 두께다.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종이가 너무 이제 빳빳했다 이 부분을 좀 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빳빳한 것은 이제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다시 펴질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게 제가 이제 투표용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번도 접지 않은 겁니다. 접지 않은 투표지인데요. 이걸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접어보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펼치면은 이 접은 자국이 생깁니다. 접은 자국이 생기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인쇄 전문업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리미로 펴도 안 펴진다고 합니다. 다리미로 펴도. 예, 이 접은 자국은 제가 이걸 일부러 세게 접지 않았습니다. 세게 접지 않았습니다. 이거. 제가 더 세게 접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표용지 접는 사람들처럼 약하게 접었습니다. 이 접은 자국이 다리미로 펴도 안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종이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그날 봤던 거는 그냥 이 두말의 필요도 없고요. 너무 빳빳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이렇게 펼쳐서 들고 있을 때 종이 휘는 정도가 있거든요. 휘는 정도. 종이가 휘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너무 빳빳하고 두꺼웠다. 이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많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다 새 거거든요. 이게 다 그냥 엉겨 붙어있는 식으로 빳빳한 것들이 붙어있으니까 이게 A4 용지 처음 꺼낸 것처럼 이게 그냥 집어넣으면 그냥 떡져 있습니다. 떡져 있어. 이렇게 떡져 있어가지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그걸 알고 그랬는지 아니면 하다가 답답하니까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그냥 한번 해본 건지 계속 이렇게 휘어가면서 어떻게든 공기를 집어넣어서 올바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이 수치입니다. 분당 41인데요.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이거 정말 그 현장에서 이걸 정말 이 상황을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거기에 들고 갈 조그마한 어떤 추가의 측정 장비들이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은 그런 측정 장비들을 측정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간단한 감정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부정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생각들이 나니까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재검표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이미 들어가 본 사람 혹은 뭐 예전에 재검표를 한번 했던 사람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든지 아니면 대동을 하든지 이런 것이 정말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실제 제가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선관위가 자기네들이 인쇄기를 아예 구입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 중국이나 이런 데 의뢰를 했거나 이래서 실질적으로 사전투표 인쇄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업체를 2군데 업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촬영이 가능한 곳이냐 제가 직접 촬영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오케이를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록스 업체를 간 거고요. HP 업체는 이게 뭐 코로나 핑계 대면서 촬영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HP 업체 그쪽 인쇄소에 의뢰를 했더니 이거 얼마나 걸립니까? 500장 인쇄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이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직접 못 가고 그 퀵으로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예, 그럼 퀵 기사가 바로 전화 갈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1시간 반 만에 받았습니다. 500장을.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습니다.